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오빠 진짜 왜 그래? 이제 나랑 결혼하니까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사실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 못 타. 그제서야 남자친구에게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극한의 공포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봤거든요. 미안해. 몰랐네. 그럼 우리 제주도 갈까? 배 타고 가면 되잖아. 짧은 거리는 자면 되니까 괜찮아. 비행기 타고 가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게 결혼이니까요. 이후 결혼식을 3달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도 오냐고 물어보니 안 온다고 하더군요. 연락도 안 된 지 오래라 없는 사람으로 치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 역시 부모님만 모시고 나갔어요. 남동생은 따로 인사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상견례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 2달 뒤에 결혼인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업무상 전화일 수도 있어서 받아보니 남자친구 여동생이더군요. 죄송하지만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빠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아, 네. 퇴근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오빠한테 말하지 마시고 혼자 나오세요. 좀 찜찜하긴 했으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기도 하니 나가기로 했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남동생을 불러서 같이 갔어요. 동생은 다른 테이블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저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 가는 순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남자친구가 정말 많이 닮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이제 뵙네요. 안녕하세요, 김동민 동생 김희연입니다. 먼저 이거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내민 건 가족관계 증명서더라고요. 아, 네. 딱 봐도 가족인 걸 알 수 있어서 상관없었지만 굳이 왜 이걸 보여주는 걸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앉았는데 갑자기 차갑게 말하더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오빠랑 결혼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오빠랑 결혼하지 말라는 여동생이라니 신뢰할 수 있는 말인가 싶었죠. 그게 무슨 소리죠? 김동민이라는 인간 사기꾼이에요. 만약 이 말 무시하시고 결혼하시면은 언니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남자친구의 동생은 가방에서 사건 번호가 적힌 출석 요구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경찰이 남자친구에게 무슨 사건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중고 물건 사가지고 사기쳐서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이미 벌금 낸 적도 있고 몇 번 더 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가 집 나오기 전까지 모아둔 돈 전부 오빠 벌금 합의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아들 그렇게 되는 꼴은 못 본다고 절 붙잡고 매달렸거든요. 저는 이제 엄마 오빠한테 질려서 가족이랑 인연도 모두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바르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인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 이간질하기 위해서 말을 지어낼 수도 있었죠. 제가 그쪽 말을 어떻게 믿죠? 오빠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쳐서 오빠가 번 돈 다 동생 합의금으로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쪽이 얻는 이득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인간이 그래요. 저를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놨네요. 길게 말하기는 싫고 이거 한번 보세요. 남자친구 여동생은 또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고 예전에 사기로 벌금을 물은 판결문이 있었어요. 문서를 살펴본 결과 쉽게 조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았죠. 전 그제서야 이 여동생 말이 진실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엄마한테 뜯어간 돈만 해도
1억은 충분히 넘고도 남아요. 오빠랑은 완전히 연락 끊었지만 지금은 엄마랑은 간간히 연락해요. 들어보니 오빠가 결혼한다고 해서 엄마 휴대폰에서 몰래 언니 연락처 찾아서 연락하게 된 거예요. 오빠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혹시 전자제품 같은 거 선물 받은 적 있어요? 지금까지 언니한테 선물 준 것도 사기쳐서 번 돈으로 사준 걸 거예요. 오빠 연봉 얼마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한낱 모래성에 불과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감정이 들끓고 나니 오히려 평정심이 생기더군요. 그 사람 여동생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니 유통회사 운영한다는 형님도 중고 물건 사기꾼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도벽이 심해서 남의 지갑에 손을 대는 건 일상다반사였다네요. 게다가 여동생은 계좌번호 도용해서 골머리를 많이 썩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버지도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옛날에 어머님과 이혼하신 거라고 했죠. 고소공포증에 대해서 물어보니 번지점프도 아는 놈이 무슨 고소공포증이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핑계고 지금 재판 때문에 출국을 못하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제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언니 자유예요. 저도 모른 척 할까 했지만 남의 집 귀한 딸 인생 망치는 게 안타까워서 오빠 엄마 몰래 연락하는 거예요. 그럼 전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만 가볼게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오가고 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남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근처에 앉아 있었으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들었을 테죠. 누나,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쪽 모르게 조사해 봐야겠어. 하면서 남동생이 핸드폰으로 중고 물건 사기꾼 전화번호 검색하는 곳에 남자친구 예전 번호를 넣어보니 블랙리스트가 맞더라고요. 누나, 이 사람 이거 상습범이야. 피해 사례도 엄청 많아.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자 싶어서 지금 번호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검색해봤죠.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팔고 있더군요. 동생에게 남자친구와 거래를 해보라고 부탁했죠. 남동생도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남자친구가 올린 상품에 접근했어요. 직거래 하자고 했는데 지방에 있어서 직거래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격을 깎아달라고 해달라는 핑계로 동생과 한참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일단 20만 원을 남자친구 계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택배 주소지는 우리 집으로 했죠. 그리고 잠시 후 남자친구가 동생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처남, 중고 사이트에서 그래픽 카드 샀어? 네,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 그거 내가 아는 지인이 파는 물건인데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냥 환불해준대. 문자로 나한테 계좌 좀 싸줘. 차마 제 동생에게까지 사기를 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누나, 이 사기꾼이랑 결혼할 생각 아니지? 절대 못하지. 그럼 누나는 누나대로 정리해. 나는 나대로 이 새끼 처리할 테니까. 남동생은 동생 친구들 2명을 모아서 계획을 실행하고 있더군요. 동생 친구 형우는 그놈이 올린 게시글을 통해 연락을 했고 또 다른 친구 승욱이는 무언가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미끼를 잘 물었더군요. 동생 친구들은 그놈을 믿는 척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그놈에게 20만 원과 15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운송장 번호를 주지도 않았고 3일이나 지났지만 택배는 안 왔습니다. 동생 친구들은 왜 물건이 오지 않는 거냐며 항의를 했고 그놈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서 음식을 전폐했다고 말하더군요. 이젠 팔아먹을 게 없어서 절 팔아먹는 거죠. 사정사정해서 한 번만 더 기다렸는데 시간만 끌려고 해서 동생 친구들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중고거래 사기꾼 사이트에 이놈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수소문해 모았죠. 동생 친구들 포함해서 19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형우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으니 천벌을 받아야 한다며
계속 메시지로 경찰서 갔다는 이야기와 경찰서 사진 등을 보냈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하며 그놈을 계속 압박했다더군요. 결국 남자친구는 사태가 커지는 것을 파악하고 피해자 일부에게는 돈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돌려주지 못했다더군요.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도 전화번호를 바꾸고 계속 사기를 쳤더군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자기가 사기친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였는지 몰라도요. 동생도 그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았죠. 수시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지며 그놈에게 피해당한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에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그놈은 돈 버는 방법을 그것밖에 모르는지 계속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이더라고요. 결국 같은 신고가 여러 번 들어오자 사기죄로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놈이랑 몇 달 전에 안전하게 헤어졌죠. 우리 헤어지자 결혼을 2달 앞두고 아무래도 이 결혼 안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기우는 결혼 같아서 아버지도 여전히 당신 안 좋아하시고 집도 자기 힘으로 장만도 못하고 여자에게 의지하려는 남자는 좀 매력이 없잖아. 그리고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집도 너무 초라하고 요즘 돈 씀씀이도 예전만 못하고 이제 결혼하니까 돈 아끼는 거 보고 너무 질렸어. 난 제일 좋은 곳에서 하고 싶었어. 신혼여행도 최고급으로 가고.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지자. 뜬금없는 이별 통보에 남자친구는 절 잡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나 일주일에 한 번은 명품 쇼핑 꼭 해야 하고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생활비도 1,000만 원 이상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니 돈에 미쳤냐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너 원래 이런 여자였어? 있는 집 자식인 줄 알고 나도 작업 친 거야. 이렇게 형편없는 집안일 줄 알았으면 나도 돈 안 썼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지만 제대로 연기를 해내서 다행이죠. 다행히 제 연기를 믿었는지 그 뒤로 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신고 때문에 정신없는 것도 한몫했겠죠. 그렇게 그 사기꾼 놈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혼보다 파혼이 100배 나았다는 그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그놈의 동생에게도 정말 고맙죠. 제 동생과 동생 친구들에게는 크게 밥을 한번 샀습니다. 진흙탕에 빠질 뻔한 내 인생을 구해줬으니까요. 다만 그놈의 동생에게 다시 연락은 못했어요. 혹시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요. 물론 이제 남자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 하는 감정은 남아있지만 조상이 도왔다. 내 인생 이렇게 망치지 않았다. 라는 생각으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자를 만날 때는 범죄 기록을 떼오라고 해야 하나 싶네요. 다들 누군가를 만날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몸소 겪으며 깨달았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